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여름이 불과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더워가지고 그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온이 거의 겉옷을 안 입으면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뭐 이제는 뭐 온난화 원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4개 대한민국에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4개가 뚜렷한 대한민국 그런데 4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름 겨울 2개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드리는 말씀 건강하셔야 돈도 벌고 투자도 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재밌는 정보, 재밌는 그 주제를 가지고 주택시장의 인사이트라고 제가 늘 표현하는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재밌습니다. 똘똘한 한 채 vs 대죠. 똘똘한 한 채 대 찌질한 여러 채. 똘똘한 한 채와 찌질한 여러 채. 뭐 어떤 이야기가 날지 대충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제목으로 봐선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잠깐 그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뉴스가 2개가 부동산 뉴스가 나왔던데 하나는 강남 4구 마용성 등 타켓 정부 32개 기관 총동원 주택거래 돈줄 뒤진다라는 기사가 났었고 또 하나의 기사는 분당 천당 아래 분당 컴백한다 라는 이렇게 기사가 이제 났었어요. 이걸 왜 서치를 해봤냐면 지금 곽 대표님이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얘기하셨던 똘똘한 한 채란 거는 규제가 역설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상승폭이 큰 지역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요즘 상담해보면 그런 예,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다 털어버리고 예. 똘똘한 한 채로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런 상담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강남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그렇죠. 않습니다. 예. 통계로 잡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예. 실제 호가들은 많이 올라 있는 예. 상태거든요. 계속 신호가가 경신되는 정도로 신고가 계속 신고가 되고 호가 갭도 큽니다. 그 다음 호가 올라간 거 보면 막 몇 억씩 더 비싸게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세제 개편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니까 예. 뭐 거의 양도 차익의 3분의 2 가까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 채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 반면에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억까지 비과세. 예, 최근에 이 집값이 뛴 양상을 그 강남 쏠림 현상, 양극화 이런 걸 불러온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을 불러온 요인이 집값이 뛴 요인이 보면은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세가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많이 오른 곳일수록 더 팔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세금이 세니까 예. 또 장기 보유한 거일수록 장기 보유 공제가 특별 공제가 없으니까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이 개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오른 곳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그 세제 중과세를 한 건데 그게 결국은 오히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집값을 더 밀어 올린 계기가. 그러니까 곽 대표님하고 계속 이전부터 그 파리 대책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 정부가 관여를 하면 시장에 역설이 시작된다, 역공이 시작된다, 텐션이 더 커진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양극화되는 장, 비싼 게 더 비싸지는 장을 상승장의 전반부라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상승장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면 뭐 이렇게 뭐 고가일수록 더 오르고 뭐 최근도 그런 흐름이 일부는 있지만은 예, 예. 전세는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예. 올 하반기 들면서 서서히 저가 지역들의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그동안 한 뭐 3년 가까이 규제를 한 결과 이제는 그 주택 공급 물량이 줄고 입주량이 줄어서 이제는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 전세 오름세라는 게 단기간 뭐 올 하반기만 오르고 내년부터는 안정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더 줄었으니까 입주량이 더 줄어요. 입주량이 더 주니까. 그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한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이런 추세는 지속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변화가 오는 게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기에 그렇죠. 온 거예요. 지금 뭐 한강변 반포 같은 데는 평당 1억짜리 거래들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럼 평당 1억이라면 30평대면은 30억대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올해 뭐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30억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예, 있어도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보유세가, 보유세, 종부세, 예. 재산세가. 근데 이게 이제 매년 한 30%씩 뛰는 구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내년 되면은 한 채 갖고 있는데 보유세 2천만 원 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미국도 보면은 보유세가 1% 가까이 되니까 그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미국은 학군 좋은 지역은 물론 보유세가 세요. 예, 예. 그러나 그거는 본인들이 그걸 예상하고 감당할 각오를 갖고 산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재건축이 되고 막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 가만히 있었는데 막 본인들이 정부에서 세금을 막 높이더니 갑자기 가격이 뛴 거예요. 예. 그러면 연 2천만 원이라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년 이후에는 계속 물건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년 이후에는 고가 주택일수록 가격이 못 뛰는 지금까지의 양상과 반대가 되는 그 상승장 후반부를 지배하는 거는 양도세가 아니고 종부세가 종부세. 후반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줄어드니까 요즘 거래 거의 실수요 거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가 오르면 보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지역들, 강남 같은 지역들은 전세 매매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 많이 벌어져. 그런데 투자자가 없는 지역, 뭐 실수요자들 지역은 전세 매매 아직 붙어 있어요. 그럼 전세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0%씩, 뭐 2년에 40%가 뛰었다. 그러면은 고가 주택 지역은 전세 매매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매가 20억이고 전세가 뭐 한 8, 9억 한단 말이에요. 네. 40% 뛰어봤자 매매를 못 밀어 올려요. 그렇죠. 그러나 저가 주택 지역에 뭐 매매가 3억이고 전세가 2억 5천, 뭐 2억 6천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한 40% 뛰어버리면은 매매도 40% 밀려 올라가요. 같은 비율은 아니어도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장 후반부는 종부세라든가 전세가 상승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지금 오늘 제목을 똘똘한 한 채 대 이 찌질한 여러 채인데 지금 찌질한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오르지도 않고. 찌질하다는 의미는 곽 대표님 생각에 찌질한 의미는 그 개발 호재가 진행되지 않는 지방 부동산을 주로 지칭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지역 분석이어야 되거든요. 예. 전국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지방은 제외한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에서 동일 찌질한- 생활권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곽 대표님 생각하시는 동일 생활권에서 똘똘한 채와 찌질한 여러 채에 포함되는 의미를 한번 곽 대표님 생각을 한번 주장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그동안 올랐어요. 예. 뭐 서울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지. 한강변에 뭐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렇게 예. 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외곽 지역에 또는 뭐 서울에서도 가격 싼 데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강북에서도 더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아직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예, 뭐 예. 도봉구니 뭐 이런 데들은 단지 규모가 작은 데들, 뭐 나홀로 단지 이런 데들 별로 안 올랐어요. 아, 상승폭이 그럼 지금 좋다는 지역만큼 비슷하게 가더라도 그도 못 올라간 지역들을 찌질한 부동산을 표현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안 오른 게 지지를 네.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역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갭 메우기가 되는 거고 예. 그 지금까지 오른 거는 그런 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먼저 오른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찌질한 여러 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하도 상담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타이밍상. 그 전에 했으면 그쵸, 2, 3년 전에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인데 그런 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나 뭐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들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이게 마치 2005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다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 결과는 안 움직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가죠. 아니 그 찌질한 여러 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올라본들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과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설령 나중에 똘똘한 한 채를 다시 가시더라도 당분간은 어차피 전세가 오를 테니까 전세를 올려받은 다음에 다시 털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가시더라도 앞으로 한 3년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하여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곽 대표님이 이제 오랜 그 경험으로 인한 뭐 예측 우리 오래 했던 주택 거 쭉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저희가 하는 말들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측 못했던 거는 시장의 반격이라는 건 예측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이런 급격한 상승세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솔직히 못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올 초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한 7% 정도 예. 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평균이 되면 7% 되겠다 진짜. 여기에서 한번 불 붙으면 7%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 평균도 되니까.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제가 길에서 어떤 두 분을 시청자를 만났는데 너무 프로 감사하게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치에 바탕이 된 그 예측이나 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프로 맞으니까 열심히 시청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요. 그 판단의 결과가 저희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뭐 이런 거 끝까지 시청하기 뭐 이런 거로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시청자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저한테 듣기 좋으라는 얘기겠지만 저희 전달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전달하셔서 곽창석 대표님과 제가 드리는 얘기들 뭐 100은 아니더라도 공감하신다면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 뭐 이번에 신문에 필진으로 들어가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알죠. 저 칼럼 안 쓰는데 이게 어떻게 또 쓰게 됐는데 이 세상 제일 무서운 인간관계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칼럼을 쓸 것 같습니다. 그 분야 한 8분인가 10분 정도의 전문가 각 신문사마다 그 저명 인사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사에서는 부동산에는 우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 이제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거의 부동산 한 번에 가신 거죠. 이제 곧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칼럼을 잘 안 쓰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제 쓰시는 걸 보시면 되게 곽 대표님이랑 이제 저도 이제 그렇지만 이 글로 남기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족족이 되고 자체가 되기 때문에 뭐 시비거리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사실 굉장히 단말성이 아니고는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비토하는 세력들이 또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걸 많이 써주시고 하여튼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똘똘한 한 채와 찌질한 여러 채라는 주제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린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